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셀레나 고메즈의 레어 뷰티. 분명 처음에 런칭했을 땐 이런 인기 아니었거든요. 셀레나 고메즈의 뷰티 브랜드 하면서 영상들이 올라오길래 나도 사볼까 하면서 열심히 봤었지만 다들 그냥 그렇다 하시길래 접었다가 갑자기 아마 셀레나 고메즈의 메이크업 영상이 올라오면서 인기가 급상승되면서 품절의 품절이라 저도 마치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았던 레어 뷰티. 이제는 품절이 조금 풀린 느낌이라 구색 맞춘다고 몇 개 더 사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우선 레어 뷰티,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 매트하다. 패키징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귀여운 동글동글 조약돌 패키징. 하나하나 케이스를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위에 동글 원 모양이라든지 한번 누른 동글 원 모양이 달려있다든지 굴러가지 않게 만들었다든지 여튼 이렇게 집거나 뚜껑 여는 거 그리고 바르는 거 쉽게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관절을 못 피시는 분들 같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조약돌 같은 크림 블러셔와 하이라이터, 바디로션이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겠지 하고 불평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가자면 레어 뷰티는 라인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라인마다 같은 색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딱 잘 맞는 컬러를 발견하시면 블러셔와 립을 묶어서 사용한다든지 하이라이터를 맞춘다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 브랜드라 그런가 살짝 뭔가 어긋난 듯한 컬러들과 웜톤 위주의 색상들이라 제 입장에선 아쉽다라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 버너러블 라인. 컬러들은 다 니얼리 어쩌고로 나오고요. 스테이 버너러블 멜팅 크림 블러쉬 가격은 $22. 참고로 리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니얼리 루트럴, 니얼리 베리 두 가지 컬러 구매. 그때 품절 대란이었어서 니얼리 누트럴 컬러는 안 어울릴 걸 알면서도 웜톤 컬러인 걸 알면서도 구매. 네, 그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론만 말해보자면 굳이 직구도 안 돼서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레어 뷰티에서 무엇을 사는데 이걸 산다고? 2021년에 얼루어 뷰티 스티커를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물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너무나도 귀여운 패키지와 안에 거울도 있음이 강력하긴 하지만 저 같으면 굳이? 너무나도 혹평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발색도 꽤나 진하고 마무리감은 굉장히 매트한 마무리감, 온천광이라며 립앤치크군에서 꽤나 인기인 샤넬 립앤치크와 1대1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매트한 게 보이시죠? 매트에서 머리카락이 붙지 않음이 장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되는 립앤치크 한국에도 많다. 요새 굉장히 핫한 B의 립앤치크와 비교를 해보자면 레어 뷰티가 조금 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아예 안 움직이게 픽싱된다 라는 점이 있는데요. 네, 너무 또 혹평만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장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내용물 자체가 이렇게 위로 떠있는 형태라 손톱 밑에 끼거나 손가락을 뭔가 껴넣기가 어렵다? 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점입니다. 그거 빼고는 굳이 스테이 버너러블 글로시 립밤 이것도 같은 라인이라 니얼리 시리즈로 나오고요. 저는 이 니얼리 시리즈 중 베리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리 컬러로 구매. 원래는 글로시 립밤은 또 뭐야? 몇 없는 우리나라 블로그들 후기에서 너무나도 좋다 라는 말을 듣고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는 아까 말한 굴러가지 않는 그런 패키지. 팁 모양 자체도 구멍만 뚫려 있었으면 식상하다 나올 뻔했지만 약간 얇게 그러고 전체적으로 둥글게 모양을 넣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립 라인 따기에 좋음. 색 자체는 포도색 그 잡채. 격쿨인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버리는 그런 컬러. 이런 컬러 뭔가 찾으라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입술에 발라본 순간 당겨버렸습니다. 흔한 립글로스 제형 아닐까 했지만 약간 투명하게 발색이 된다. 처음에 바르면 정말 그 투명한 탕후루 광채 그 잡채고요. 약간 아워글래스의 글로시 밤이 생각나긴 하지만 글로시 밤처럼 제형이 두껍지도 않아서 입술이 매우 편안하다. 그래서 그런가 찐득함도 지금은 좀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입술에 한번 쫙 붙으면서 아까의 글로시한 플러스 색 자체를 맥스로 넣은 투명한 립밤 같은 스타일의 광은 다 죽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와 뭐가 다른데 이게? 라는 생각이 소근소근. 바른 거 자체가 주시 레스팅 틴트보다는 편안하게 가볍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확 들긴 하고요. 직구도 안 되는데 배대지도 껴서 사야 하는데 새로움을 확 느껴버리고 싶다 에는 글쎄 플러스 립밤이라 립의 보습감도 주겠지 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긴 합니다. 새로 출시된 바디라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파인드 컴포트 하이드레이팅 바디로션 가격은 $28. 네네 여러가지 종류가 나왔지만 저는 당연 바디로션으로 한번 사봤고요. $28
10달러라면 가격이 꽤나 괜찮은데? 패키지도 보면 인스타 감성 낭낭 패키지 약간 묘하게 스킴스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불평 안 하기로 한 거 알아요. 하지만 처음에 이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지만 손가락이 아닌 요렇게 관절로 누르면 잘 열립니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non greasy 또 아니라 never greasy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정말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바디로션에 대한 기대치가 마치 일리온처럼 성분에 집중한 바디로션이 아니라면, 특히 해외 제품이라면 보습력보다는 맥시멈 향인 저에게는 향이 조금 부족한데, 네네, 정말 향은 약간만 나게 만들어진 제품 같습니다. 향 자체는 추상적으로 말해보자면 겨울에 웜톤 공주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가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분한 향인데 약간의 오렌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베이지색 스웨터 입고 뜨개질 할 것 같은 그런 향이 난다고 할까요? 단점은 추워서 그런가 내용물을 짜내기가 살짝 어렵긴 하다. 플러스 제 취향보다는 적게 들어간 향료 정도로 마무리해보면서 그 다음은 소프트 핀치 라인. 소프트 핀치 리퀴드 블러쉬. 가격은 23달러. 요 리퀴드 블러셔가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틱톡에서도 톡톡 바르는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듀이 매트 라인 두 가지 나오는데 듀이가 조금 더 유명하긴 하고 호프와 블리스가 대표적인 컬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쓱 보기만 해도 웜톤 바치다. 저는 그냥 제 톤에 맞을 것 같은 색으로 골라봤고요. 우선 쿨 핑크색이라는 해피, 이거는 듀이한 질감이고요. 아니 근데 홈페이지 색과 너무나도 다른 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너무 달라서 또 잘못 눌렀나 하고 찾아봤었습니다. 공이 너무나도 귀엽게 생겼다 하면서 얼굴에 톡톡 한 다음에, 원래는 페이스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는 거지만 저는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면 핑크는 적은데 약간 조금 우기면 코랄 핑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제 눈엔 약간 스킨푸드의 자몽주가 생각나는 컬러라 저에게 100% 잘 어울린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쿨 핑크라며. 그 다음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셀레나의 팁으로 대표 인기 컬러인 호프 한번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 전에 얼굴에 톡톡 올린 후 블렌딩, 그 후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헬시 글로우 연출 가능이라는데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땐 주어진 것 같은데?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시라고 이 위에 조금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것도 듀이 라인이고 홈페이지 상에는 누드 모브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 눈엔 이게 모브? 오히려 미지근한 누디 핑크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헬시 글로우 룩 연출하기엔 이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쿨톤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산 그레이스. 요거는 매트 라인이고요. 브라이트 로즈 모브라던데 요거는 뭐 맞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발랐나? 조금 덮어주고 근데 또 하나도 안 보이시려나요? 쿨톤인 저에게는 뭐 그냥 저냥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플러스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명 리퀴드 블러셔는 전체적으로 건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팍 열게 되면 내용물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조금 많이 짜증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은 덤입니다. 이 라인은 직구까지도 아니고 여행 가셔서 세포라 갔는데 틱톡 핫템 한번 사볼까 해서 손등 발색해서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기도 라서 기념품 느낌으로 하나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소프트 핀치 틴티드 립 오일. 가격은 20달러. 아까는 글로시 립밤, 이번엔 틴티드 립 오일입니다. 참고로 블러셔들과 컬러 이름이 같게 나오는데 색들이 똑같다 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립 땡땡 군에서 가장 좋아하는 군은 립 오일 군입니다. 그저 한국에 많이 나오지 않을 뿐.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와 같은 공장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컨텐츠들이 유명하던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구미가 당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비슷하면 굳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영상을 위해서 한번 사보니 습 완전 다른 제품들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시 레스팅은 플럼핑은 없고 요건 플럼핑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주시 레스팅은 조금 더 쫀쫀 하지만 약간은 두꺼운 소근소근 제형의 느낌이지만 이거는 왜 립 오일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제형이 얇고 매트하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호프부터 한번 발라보면 약간 화한 쿨링감. 처음 바르면 이게 왜 립 오일? 그냥 다른 틴트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번 이렇게 싹 붙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이 얇아서 입술이 편안하지만 립 오일이라고 말하기엔 발색은 꽤나 진하다. 그리고 또 립 오일이라고 부르기엔 제형이 얇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매트하게 표현이 이상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쫙 붙는 느낌이 들어서 주시 레스팅과는 비교가 불가한데 정말 입술이 편안하고 가볍다 라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시 거울을 보면 바를 때의 색과 지금 색이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은
지우면 지울 수가 없고요. 착색 때문에 나중에 덧바를 때도 곤란하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만 만족. 아까 블러셔와 같은 컬러인 해피.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주시 레스팅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나저나 이게 아까 그 쿨 핑크색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모브 정도 아닐까 해보면서 그 다음은 제가 그나마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산 원더 컬러. 시간이 좀 지난 후 분위기 있게 쓰시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나마 근데 이 컬러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긴가민가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 다음은 포지티브 라이트 부분 내내 하이라이터입니다. 제 기준 외사 하이라이터들은 은근 사기가 까다롭다. 가장 라이트한 컬러 한두 개를 빼고 나머지들은 사면 금동불상 빠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이라이터에 쓰기 조금 곤란한데 그렇다고 해서 블러셔로 쓰기에도 조금 그렇고 여튼 진짜로 천치곤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쿨 샴페인이라는 인라이트능과 샴페인 골드라는 엑셀러레이트로 컬러 구매. 요 고체 하이라이터가 얼루어 스티커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받을만하다. 그냥 광 미쳤다. 제가 그 샴페인 골드 컬러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죄송. 진주 컬러 같은 쿨 샴페인 컬러. 피부톤이 하얀신 쿨톤 분들은 완전 대만족 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조금 너무 하얀 느낌이 들긴 들어서 원래는 아까 그 잃어버린 샴페인 골드 컬러 그거와 같이 섞어서 사용해주고 있었지만 네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코에다가 쓱쓱 두 번만 스쳐 지나가줘도 요런 진주광에 애교살에 쓱 긋기만 해도 오오 바셀린광 그 자체 그냥 영롱 그 자체라 직배도 안 되는 레어뷰티에서 뭐 하나 끝내주는 거 사고 싶은데 하실 때 사시면 대만족하실 듯한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라고 저번 리뷰에서 말한 듯한 데자뷰가. 그래서 이번엔 구색 맞추기 용으로 셀레나 고메즈의 추천색이라는 로즈 브론즈 컬러라는 메스머라이즈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보통 해외 하이라이터 살 때 로즈나 브론즈 컬러다 라고 하면 진짜 로즈 골드같이 나와서 제 피부톤에 맞지 않아서 쓰기 난감해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패스해버리곤 하는데 요거는 알라뷰티님이 요게 가장 이쁘다 하시길래 이번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라보면 오 살짝 핑크 피치빛 하이라이터입니다. 저에게는 이거는 하이라이터로 단독으로 쓰기엔 조금은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웜톤 분들이시면 완전 만족. 이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려면 하얀색 얘랑 섞어서 사용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요런 컬러는 어머나 요렇게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끝장난다 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라이트로 쓰시기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애교살에는 정말 끝장나는 것 같다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은 요 하이라이터의 액상 라인입니다. 포지티브 라이트 리퀴드 루미나이저. 가격은 $25.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터와 똑같은 컬러로 일부러 구매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액상 하이라이터 부분이 원래도 조금 쓰기 까다로운 건 맞기도 하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그런 카테고리도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감히 추천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초인기템인 블러셔와 함께 톡톡 바르면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그런 틱톡 영상들에서 인기를 얻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인데 파운데이션 위에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액상 하이라이터들 단점 다들 아시죠? 이렇게 바르려다가 파운데이션 다 벗겨짐. 그리고 특히 이거는 고체보다도 약간 덜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라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축축함이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틱톡 핵처럼 한번 해볼게요. 해피를 한번 찍고 블렌딩인데 쓱 그래서 조금 더 발라보면 이제는 티가 조금 나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콧대에도 발라보면 이게 액상 타입이라 그런가 고체보다는 확실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렇게 훌륭한 고체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손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소근소근 그냥 고체 하이라이터 추천드리면서 이번에 레어뷰티 한번 다 모아서 찍어봤는데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저의 강추템은 고체형 하이라이터 그리고 뭐 또 사고 싶다 그나마 이 립밤 요거 정도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패키징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꼭 사야겠다 하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